자 얘들아 리코 줘봐. 나 근데 이거 보고 싶어서 그래. 그 알 잠시만. 야 이거 말고 잘 정리된 거 없어 얘들아? 잘 정리된 거? 이거 너무 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좀 정리된 거 없어요? 와 씨발 정리된 거 없어요? 야, 얘들아 정리된 거를 좀 줘봐. 정리된 거를. 어? 나가라. 홍파라 나가지 말고 내가 블랙 먹여줄게. 그냥 꺼져라. 자, 야 줘봐. 아 다른 사람 불리겠네. 자 가고. 자 줘봐. 정리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올라왔어요? 아직 안 올라왔어? 근데 이거는 글이 너무 조잡한데? 이거 얘들아 어땠냐? 방송 본 사람 있어요? 오늘? 아니 나올 수가 없어. 야 상마 밧줄 시켜봐. 와 진짜 족같이 생겼다 씨발 새끼. 형님들 인정? 예? 아니면 이걸로 할까 얘들아? 이걸로 할까? 리고 줘봐. 그나마 정리된 거. 이걸로 가자. 다 떴네. 이 새끼 신상정보 다 떴네 여러분들. 자 따끈따끈한 오늘 가을편. 와 씨발. 네 여러분들 이런 살인마 새끼들은 항상 보면 살인마같이 안 생겼어. 진짜 구라가 아니라 무섭게 안 생겼어. 맞지 얘들아? 그냥 홍대 지나가면 흔히 보이는 얼굴?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얘들아. 홍대 지나가면 그냥 그래 좀 그래 평범하게 생겼네? 그런 얼굴이야 솔직히. 거기다 유영철이나 여러분들 그 강호순 다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여자들이 정말 호감가게 생긴 얼굴이에요. 다들 이래요. 예? 다들 그런다고 여러분들. 진짜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내가 볼 때 지금 전화가 왔거든요. 내가 볼 때 이거 지금 잠시 미스테리에 불만을 가진 시청자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보세요? 시간 전 4시간 전에 끝났는데 씨발 16시간 전 걸 보고 뭐라고요? 그걸 16시간 전이라고 써있잖아 이 비용신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씨발년아 너 지금 그걸 하고 싶다 끝난 지 몇 시간 됐어 지금. 그걸 하고 싶다 끝난 지 오늘 한 거 아닌가요? 토요일 날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4시간 됐잖아. 근데요. 근데 그 글은 16시간 전에 만들어져 있잖아 이 비용신 새끼야. 그럼 오늘 방송 내용이 그거 있겠냐? 야 이 씨발 돌대가리 새끼야. 야 너 뒤질래 상마마? 야, 너 정리된 게 없어요, 형님. 아니 많이 화가 나셨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예, 형님 지금 많이 화나셨는데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노여움을 푸시고 화를 내지 마세요. 예, 형님 죄송합니다. 예, 화내지 마시고요. 존나 예리하네. 죄송합니다. 야 그럼 그 알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없는 거예요?
있는데?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있는 난닝구 우리 할아버지 거랑 똑같다. 여러분들 이거 어때요? 이걸로 가자. 그러면 이게 내가 볼 때는 그거다. 글이 좀 소두가 너무 길다. 소두가 너무 길다 얘들아. 제대로 나오면 가자. 제대로 나오면 가자. 이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거는 좀 아껴두고 정리가 된 게 나오면 가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하는 것보다 정리가 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기계는 지금 말고. 잠시만요. 하고 정두영 하라는데 잠시만. 야, 정두영이 누구냐? 지금 자자 철구야. 이거 아는데 이거 꼬꼬무에 떴던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이거 아마 꼬꼬무에 떴던 사건 같은데? 맞지? 꼬꼬무에 떴던 사건 맞을 거예요. 정두영. 이거 이때는 그냥 여지없이 그냥 얼굴 공개해버리네. 유영철 롤 모델이 정두영.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 이 새끼 존나 무서운 새끼야들아. 이 새끼 존나 무서운 새끼입니다. 예? 야, 볼까요 여러분들? 이 새끼 미친놈이야 진짜로. 이 새끼는 미친놈 중에 미친놈이에요. 오케이, 이거 가도록 하자. 이거 가도록 할게요. 자,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세모년에 여러분 나오면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가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나 그냥 마지막으로 담한대 비수 시작할게. 내일 점심에 일어나서 뭐 하지? 점심에 일어나서 내가 한두 시간이 남거든요 여러분들. 한두 시간. 오케이. 사인 나왔다. 내일 할 거 사인 나왔습니다. 사인 나왔습니다. 봉준이한테 갈 거예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근데 김몽준이랑 약간 좀 이제 보고 싶은 말들 많은데 여러분들 기대는 하지 마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에요 형님들. 예? 기대가 크면 실망감이 큰 법입니다. 응? 기대 안 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또 착한 봉박이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이 씨발 중계방에서 이간질하는 새끼를 때려 죽이고 싶다. 안 그래요 봉박이 형님들? 예? 요즘에 막 팬들끼리 이간질하고, 예? 팬들끼리 이간질하고 자꾸 뭔가 BJ끼리 서로 이제 합방 못하려 그런 병신 사회 안 같은 존재 새끼들은 인생 처음 망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운영자님이 좀 중계방을, 그러니까 왜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줄 알아? 중계방까지 가려면 시청자 수가 떨어져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방을 운영자가 다 관리를 해줘야 돼. 그럼 다 동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이상 따로 뭐 내가 중계방 관리하겠다 그러지 못할 것 같아 솔직히. 맞지 얘들아? 자동 강퇴 기능은 없죠 아프리카에. 그냥 욕설은 있는데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록 할게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펜지에는 세정하는 사람들 철박이 아니야 봉박이들아. 진짜 철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보면 거의 다 보면 여러분들 족방계 그쪽에서 자꾸 이간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쪽 안 보는 게 좋아요. 예, 자꾸 봐주니까 이제 그런 거야. 보면 안 돼. 자, 유영철이 롤모델로 삼았던 연쇄 살인범. 거기 망했잖아. 족도 재미없어서 안 봐요, 요즘에. 아, 이거 배그 때문에 그래요. 맨손의 살인마 정두영. 맨손의 살인마. 손발로 때리기 시작하면 숨소리 비명소리가 안 나야 끝나는 거예요. 몸 안에 악마가 안 들었다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악마가 있다. 정두영. 2000년 4월 12일 20년도 사건.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일어났던 사건. 한낮 주택가에서 일어난 강도 인질극 피해자. 돈 찾아오러 오면 찾아올 사람 있느냐. 강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말해라 그러니까요. 그럼 1000만원 찾아오면 찾아올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빨리 돈을 찾아와 달라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남편. 수상한 상황임을 눈치챈 뒤 즉시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집 주위를 포위하고 있던 상황. 주택가. 당시 경찰, 피해자가 돈 집어던져주고 그냥 뛰어나오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피해자가 돈을 받아서 갖고 옆 창문으로 튀는 것을 봤습니다. 순식간에 담을 넘어 도주한 피의자. 집을 한 6채 정도 뛰어넘어서 추격전 끝에 인근 주택에서 체포된 임질범. 그는 왜소한 체격의 32세 정두영이었다. 그런데 수사관들에겐 그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한 달 전 벌어진 서대신도 사건의 범인 몽타주와 닮았던 것. 추궁 끝에 정두영은 자신이 범인임을 자백한다.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일명 철강회사 회장 부부 피살 사건. 당시 사건 현장, 진짜 현장. 피해자의 사체 위에 쌓여있는 옷가지들, 길게는 2~3시간까지 정두영은 사체를 옆에 두고 집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칼을 사용해 노부부와 가정부 등 집안에서 부딪힌 3명 모두 살해했습니다. 생존자의 증언으로 이 사건 역시 정두영의 범행임이 밝혀집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부산. 1999년 6월과 9월 부산에서 일어났던 2건의 강도살인 사건. 연쇄살인마 시작된 곳은 이곳 부산. 불과 3개월 만에 2군데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누구도 두 사건의 연쇄살인 시작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여러분 추격자 아시죠? 그게 유영철이 모티브로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그 유영철의 롤모델은 사람이 정두영이에요. 정두영이에요. 이것이 연쇄사건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서구 동세진동 9월 15일 오후 3시경 한 절도범이 황급히 언덕에 있는 하얀 집을 빠져나옵니다. 고급 주택을 돌며 금품을 훔치던 정두영. 그는 정두영이었습니다. 경보장치가 설치된 빌라에서 범행을 이어갔는데 대담하게도 정두영이 숨어든 것은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부잣집 빌라였습니다. 존나 무서운 새끼죠. 그는 2~3층 높이를 자유롭게 넘나들 정도로 담타기를 능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일어난 두 번째 살인사건. 그가 빌라 6층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30분 뒤. 유일한 범행 준비물은 목장갑뿐. 목장갑으로 다 범행을 했다는 거네요. 늘 그렇듯 부엌에서 칼을 마련하고 이 부분을 기억해주세요. 연쇄살인 사건 내내 반복되는 정두영의 특징입니다. 피해자의 집안일 중 50대 가정부. 정두영과 마주친 것은 집을 지키던 50대 가정부. 드레스룸 안쪽에서 이렇게 엎어져서
앞으로 엎어진 상태에서 정두영이 옷을 덮어놨었죠. 죽어있는 상태에서 옷을 덮어놨더라고요. 피가 쏟아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연이어 일어난 세 번째 살인사건,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끝나고 또 세 번째까지, 이때까지는 여러분 CCTV가 많이 발달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사건은 불과 17일 만에 이어집니다. 울산, 부산 옆에 울산, 또 주택가. 이런 사건들은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여러분들 살인마가, 연살인마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살인을 하잖아요, 안 걸리잖아. 그 범행 시간이 짧아져요. 처음 살인을 저지르고 한 달 뒤였다면 안 걸렸네? 그러면 2주 뒤에 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짧게는 하루 걸쳐서 하루 살인하는 새끼들도 있어요. 그의 눈에 띈 것은 2층 양옥집. 이번에도 담을 넘어 고고주택에 침입한 정두영,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이터에 허름한 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택가를 여러분들 안 사는 거예요. 주택가는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들. 피해자는 어머니와 아들, 3차 연쇄 살인사건 희생자는 2명, 50대 어머니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목격자분, 집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어요. 이미 뭐 얻어맞고 피 흘리고 해서 온통 몸이 다 피범벅이 돼 있는 상태인데 머리에서도 피가 흐르는데, 여러분들 지나가는데 사람이 앞에 머리도 피가 흐르고 해보세요.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정두영은 피 묻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발자국까지 일일이 지우고 사라집니다. 지문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 정두영이 범행 시간들: 99년 6월 2일 부산 부민동에서 침입해 혼자 있던 가정부를 폭행살인. 그 다음에 3개월 뒤인 9월 15일 또 부산 동대신도 고급 빌라 침입해 혼자 있던 가정부를 폭행살해. 그냥 살해를 한 게 아니라 폭행을 가한 거예요. 예? 존나 폭행을 한 거야. 또 이제 여러분들 짧아지죠 주기가. 그 다음에 바로 2주 뒤인 울산 옥동 고급 주택에 침입해 모자를 폭행 및 둔기로 살해. 그 다음에 정확히 또 이제 5개월 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서대 진동 고급 주택에 침입해 둔기로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힘.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한 달 뒤 부산 온천도 고급 주택에 침입해 3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 그 다음에 바로 4일 뒤 충남 천안 주택에 침입해 인지극을 벌이다 검거. 엄청 많이 죽였죠. 거의 10명 가까이 죽인 거예요. 안 잡혔으면 이 사상자가 10명, 20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후 살인을 저지른 시간적인 간격이 점점 좁아졌고 잔인함은 극에 달았습니다. 정두영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갈비뼈 골절, 뇌출혈, 장기 손상, 좌상 두개골 파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골절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데도 웃으면서 그 다음에 뇌출혈 일으키고 두개골 때리고, 거의 진짜 악마를 보았다의 최민식, 거의 그 정도. 4차 살인의 경우 숨진 여인 2명 모두 말아서 양쪽 늑골이 부러졌습니다. 두개골 또한 터져나간 상태였습니다. 모두 정두영이 맨손으로 맨손으로. 진짜 잔인한 새끼입니다. 왜냐면 둔기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주먹으로 폭행을 한 거예요. 예? 진짜 지가 원펀맨이에요. 뭐예요 이 씨발 새끼가. 안 그래요? 범행을 저지른 그 순간에 쉽게 말해 손발로 폭행을 시작하면 숨소리가 안 나잖아요. 비명소리도 안 나야 끝나는 겁니다. 정두영의 현장 검증 영상. 범죄의 잔혹함에 유가족은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의자를 데리고 실시한 현장 검증. 범행은 재현하는 정두영을 지켜보는 유가족들의 분노를 참지 못하겠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돌을 들었습니다.
내 자식 찾아줄래요? 당신들이. 와 씨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들. 결국 수사관들은 유가족의 분노의 현장 검증조차 마치지 못하고 정두영을 피신시켰습니다. 맨손의 살인자 정두영, 그는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일까요? 생긴 거 봐봐요 여러분들. 정말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맡겨진 정두영. 유복자로 태어난 정두영이 형들과 함께 고아원에 맡겨진 것은 어머니가 제가한 이후 작은 체구를 빌미로 이어진 놀림과 괴롭힘. 견디지 못한 정두영은 보육원을 뛰쳐나오게 되고 번번이 고아원에서 도망쳤다가 돌아오는 등 적응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마저 받지 못한 채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벽을 가진 반항적인 아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물건을 훔치며 소녀원을 드나들던 그가 살인자가 된 것은 불과 18살 때. 진짜 씨발.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좀 해야 될까요? 패드립 아닙니다. 가정교육이 진짜 중요합니다. 가정교육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 이거 진짜 맞아요. 여러분들 이 새끼 패드립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좀 잘 시켜주면 어린애가 삐딱하게 나가지 않아. 자, 선천적으로 사이코패스 피가 끓지 않는 이상 부모 교육이, 자식 교육이 진짜 중요해 얘들아. 자식한테 관심이 없고 어릴 때부터 울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되면 엇나가는 것이에요. 예? 진짜 여러분들. 다툼 끝에 칼을 들고 복수하러 가는 도중에 방범대원을 만났습니다. 부친 고물에 칼이 나오자 정동은 여행하려던 한 방범대원. 그렇지 않아도 친구에게 말아서 흥분된 상태에서 방문대원마저 자기 목적을 방해하라고 하니까 칼을 들고 그냥 찌른 거죠. 심리과장님, 그 살인으로 인해서 12년을 복역하고 나옵니다. 복역하고 나서 정두영은 자기 스스로 맹세를 하게 된 거죠. 절대 칼은 휴대하지 않겠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상황 나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주먹으로 죽이겠다. 그렇게 맨손의 살인자가 된 정두영.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어쩌죠? 살인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살인 도구로 찾죠. 근데 이 양반은 주먹으로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안 잡힌 걸 수도 있습니다. 범행할 때 오직 목장갑 한 켤레만 준비를 한 것. 되도록 흉기를 몸에 지니지 않았던 정두영은 특성을 우린 여기서 이해하게 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정두영을 면담하고 나서 그를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판정을 했습니다. 잔인한 범행은 정두영의 반사회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네 번째 살인사건 현장 검증. 작년 4월 17일에 이루어진 제4차 살인사건의 현장 검증을 같이 보시죠. 처음 정두영이 노린 것은 분명 돈이었습니다. 최종 목적인 금품을 훔치고 피해자들과 맞닥뜨린 정두영. 현금을 훔치고 나서 정두영은 가정부 등 여인과 마주칩니다. 일반 절도범의 경우 이렇게 발각되면 도망가는 게 당연한 거지, 맞지 얘들아? 도망가죠. 막 훔치다가 이건데 걸렸네? 이거예요. 예? 걸렸네. 도망 안 가. 너 일로 와봐 하면서 주먹으로 때린 거예요. 예? 존나 잔인한 새끼죠. 예? 존나 잔인한 새끼죠. 병신 같은 새끼. 예? 현금을 훔치고 나서 정두영 가져오는 여인 마주칩니다. 도망가는 게 맞지? 그런데 정두영은 오히려 저항하는 피해자들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피해자 40대, 50대 여성 협박을 하거나 묶어놓는 등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데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뭐 비하목적으로 누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 하지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우발적인 사건은 칼로 찔러도 한 번 찌르고 말지 않습니까? 안 그럽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그런 경우에 비해 이 사람은 둔기를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살인을 합니다.
아무 원한도 없는 사람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죽인 원인이 뭘까? 진술 조서 중에서 야, 너 특별히 반항하지도 않는데 니 왜 죽인 거야? 너 왜 죽인 거야 임마? 피해자들이 심하게 고함을 질러 제가 너무 흥분해서 격분해서 죽였습니다. 처음부터 죽일 마음이 없었다. 처음에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아줌마가 말을 듣지 않아 순간적으로 심하게 때리게 됐습니다. 아, 이거 재현하는 사람 맞지? 놀래라 씨발 존나 무섭네요. 사건마다 정동이 분노했던 데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 범행마다 강요했던 살인범의 규칙. 조용히 하라, 나를 보지 마라, 이렇게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규칙과 명령이 있습니다. 생존 피해자, 아니 내 얼굴 보지 말라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안 보고 안 지른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불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안 보이게 하라고. 자신이 정한 규칙을 어기면 분노가 폭발했고, 정동은 이런 규칙을 반복해서 명령을 했고 1을 어기면 분노가 폭발했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도둑이 와요. 소리 안 질러요? 예? 이 새끼 못 배웠나요? 그냥 방어 태세적으로 주먹이 날라오면 주먹을 피하는 것처럼, 아니면 눈을 감는 것처럼 갑자기 씨발 자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씨발 이렇게 절도범 쳐다보고 있어봐. 놀래서 다 소리 지르죠. 비명 지르죠. 예? 이래서 못 배운 새끼입니다. 예? 무자비한 살인이 이어졌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는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함을 못 지르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몇 번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도 어떻게 했는지 아주 모를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때린 거죠. 잔인하게. 범행이 이어질수록 흉기를 쓰는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연쇄 살인범이 되었다. 금품강탈을 하기 위해서 부잣집을 침입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범죄가 동기화된 가정을 본다면 막연한 사회나 자기 처지에 대한 이런 분노감이 아주 많이 작용한 그런 초창기 범죄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두영을 롤모델로 삼았던 한 남자, 바로 이 남자,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나는 진짜 너무 소름 돋네요. 정말 끼리끼리 논다고 롤 모델을 삼으면서 똑같은 범죄를 모방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정말 이거 좀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롤 모델이래. 사람을 죽인 살인범을 저거 TV로 나온 거 보면서 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와, 선배님 너무 멋있어요. 우리 선배님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왜 니들 땀 까면서 뉴욕하냐 싸웠냐? 예? 뭔 소리예요? 이강이 왜? 나 이강 언급한 적이 없는데? 자, 오르 끌지 마세요. 자, 정두영에 관한 기사를 읽으며 범행을 준비했던 유영철. 프로파일러. 정두영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됐던 것이 신발 자국 족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공개된 것들을 학습하고 유영철이 최초로 검거됐을 때 자기 신발, 신고 있던 신발의 족적을 차 안에서 떼어내고 조사를 받는 장소까지 이동한 이런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걸 보면 정두영의 범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유영철이 학습한 이런 흔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유사한 두 연쇄살인범 사이에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바로 돈에 대한 집착입니다. 정두영이 가지고 있던 4개의 통장. 수사관들이 놀라게 한 것은 4개의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남을 죽이고 훔친 돈을 착실하게 모았던 살인범. 대개의 범죄자들이 범행으로 만든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것과 달리 정두영은 동고녀와 이름으로 된 통장에 1억 3천여만 원 저축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 2000년대에 1억 3천이면 여러분들 지금 시가로 10억 정도예요. 10억. 거의 10배 뜨기니까 2000년도가 지금 20년 전이니까 거의 10억 정도. 예, 그 정도는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번째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 근처에 살던 주민은 특이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어떤 특이한 소리? 아니, 쿵쿵 소리가 옆에서 나대요? 예? 아니, 그 집에서 집수리 하는 줄 알았지요. 아니, 쿵쿵 소리가 어떻게 났는데요? 아니, 영락 없이 망치로 집 구들장 파는 소리 같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금고를 부수는 소리였습니다. 난 사람 죽이는 소리인 줄 알았어. 자신을 죽인 사람 옆에서 금고를 부순 정도요. 대담한 거죠. 정말 대담하죠. 2명을 살해해놓고 정두영은 도망가지 않고 집에 있던 아령으로 금고를 2시간 동안 부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말처럼 몸 안에 악마가 안 들었다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 방이 피인데 옆에는 사람이 죽어있고 피냄새를 맡으면서 금고를 부쉈다는 것은 보통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지요. 살인자가 그토록 돈에 집착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왜 이 씨발 새끼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돈에 집착을 한 것일까? 왜 이 씨발 새끼는 주먹으로 사람을 죽인 것일까? 10억의 돈으로 PC방 게임방을 차리려고 그랬어요. 게임방 차리고 아파트하고 살림도구 놓고 하면 한 10억 정도 있어야겠다. 10억을 위해 연쇄살인을 이어간 정두영. 이제 그의 목표는 돈 10억과 경찰에 잡히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경찰에서 정두영은 심지어 살인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까지 보입니다. 야, 이 씨발려나. 와.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했지만 만약에 그 목표가 달성된다면 많은 것들은 다 정당화가 되는 거고 합리화가 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 악적인 과정들이었다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인생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잘 산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아마 그 10억이라는 돈의 목표 속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정두영은 16년 탈옥을 시도했지만 단장 앞에서 붙잡히고 만다. 아니, 저는 진짜 뭐 없이 자랐어요. 못 먹고 자랐어요. 남들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마음은 홀가분하네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로 다 풀 수는 없는데 갚을 길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갚을 길이 있습니다. 예, 뒤지세요. 뒤지세요 지금. 예? 뒤지라고요. 그게 갚을 길입니다. 뒤지세요 지금. 부탁드릴게요. 제 마음 자체에 악마였는지 모릅니다. 뭐 그것밖에 내가 표현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기 위해 악마가 됐다는 고백. 지금 다시 그는 인간으로 돌아왔을까? 무기징역 맞죠? 사형 받은 거 맞지? 자, 여러분들, 이 새끼 사형 받은 거 맞습니까? 이 새끼 사형 받는 거 맞나요? 사형. 진짜 여러분들, 난 진짜 개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까방 들어갔어. 유영철 나왔어. 유영철이랑 만났어. 오, 선배님, 제 롤모델이십니다. 저도 형님을 보면서 살인을 했습니다. 형님 너무 존경합니다 하면서 어깨에 주물러주고, 같은 교도소 안에서 형님 존경합니다. 형님 밥 떠들어드리겠습니다. 나 이럴까봐 개소름인데요. 예? 아, 유영철 독방이에요? 아, 사형수들은 독방입니까? 아, 정말 소름이 돋네요, 여러분들. 예, 소름이 돋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 나 진짜 난 더 주택에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파트는 그거 진짜 안전해. 아파트는 너무 안전해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진짜 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주택가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예.
너무 위험해. 담장을 높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담장 위에다가 쇠창살 있지, 그런 것도 다 설치돼야 되고, 창문도 여러분들 방탄유리로 해야 돼요. 근데 막말로 진짜 여기 들어가서 나는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을 것이다 하면 창문 깨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맞잖아 얘들아. 어? 그래서 난 주택가를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새끼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파트 베란다를 타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구라가 아니라 얘들아. 어? 그 아파트 산다고 이제 절도범이 못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진짜 구라가 아니라 베란다 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진짜 막 이 베란다 잘 타는 사람들. 가스배가 뭐 이런 거 타고 진짜 스파이더맨. 진짜예요, 여러분들. 진짜 저 구라 안 칩니다. 진짜입니다. 예.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예? 자, 여러분들 좀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좀 열심히 몰입감 있게 좀 진행하려는 좀 괜찮나요? 네. 나름 열심히 있고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좀 몰입감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좀 오바이션 하면서 좀 하고 있는데 너무 얘들아 근데 나는 진짜 이거를 하면서 너무 좀 미안한 게 너무 좀 카드 컨텐츠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고 씨발년들아 얘들아 내가 좀 이건 내 고정 컨텐츠이긴 한데 진짜 내가 좀 반성을 좀 해야겠다. 반성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 예. 다른 거 뭐 있나요 여러분들? 그래 맞지. 내가 좀 얘들아 발전을 좀 할게. 이제 발전 그만하고 발전할게요. 라임 체크업. 자 여러분들 자 다른 거 있나요? 염려인 했었어요. 염려인 했었어요. 염려 말고 뭐 다른 거 없나요 형님들? 다른 거 없나요? 다른 거 아침에 텐트 오지게 치죠. 예, 저 아직 고추는 팔팔합니다 형님들. 진짜 구라가 아니라요. 예, 지존파나 했었고요. DK는 제가 좀 이따 할게요. 여러분 다 하고 나서 진짜 시청자 없을 한 7시쯤 그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자 없나요? 없나요? 야 우봉규 경찰이 60명을 살인했다고? 진짜인가요? 아니 경찰관이 60명을 살인했다고? 아니더라 나 솔직히 이런 거 말고 그때처럼 그 뭐야 51구역 동굴 사건처럼 뭐 그런 거 없어요? 좀 유명한 사건? 미스테리? 그런 게 난 진짜 미스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51구역 동굴 실종 사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없나? 나 그게 진짜 내가 하면서도 내가 몰입감이 있었어요. 진짜 구라가 아니라. 예. 로셀 외계인 추락 사건 있었다고? 그런 게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72시간 반성하도록 할게요. 예.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임봉곤 경찰 60명 살인 사건. 이걸 링크 좀 줘보세요 형님들. 링크 좀 줘보세요. 잠시만요. 좀 줘봐 얘들아. 자 반성을 좀 해야겠다 얘들아. 반성은 항상 하겠습니다. 예. 반성을 좀 하도록 할게요. 세문호 나왔어? 자 형님들 세문호 나왔나요? 지금 나왔어요? 야 줘봐. 세문호 보자. 자 세문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줘봐. 다시 줘봐. 세문호 보자. 나 이거 보고 싶다. 오늘 거 아니 쪽지 말고 지금 여기다 링크 주세요. 예, 여기다 링크 주면 되잖아요. 쪽지로 줄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다 줘보세요. 나 저 보고 싶다. 진짜 보고 싶어요. 자 줘봐. 링크가 안 걸린다고?
오케이. Let's get it. 약간 여러분들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TV에다가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지금 아직 그렇지 인터넷에 아직 방영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 TV로 사진을 찍은 이걸로 할게. 급하게 내가 볼 때는 핸드폰으로 TV 사진 찍어가지고 하나하나 차라리 이걸로 가자. 자 오늘 따끈따끈한 오늘 그 자, 오케이. 자, 예, 여러분들 1심 재판은 받았습니까? 1심 재판.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1심, 2심 받고 마지막 이제 3심에서 거의 다 판결이 나오는데, 링크 2개야? 잠시만. 3만원 2개래. 다른 거야? 이게 낫겠다 형님들. 이게 좀 나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것도 글이 좀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이거 사진 글이 많아가지고 이게 더 나아. 글이 너무 길어가지고 차라리 이게 나아요.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전국의 김태현은 뭔죄냐? 아휴, 씨발. 야, 사건 일을 뭐라고 수정됐는데요? 뭐라고 수정됐는데? 뭐라고 수정됐어? 김태현 스토킹 살해 사건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오케이. 김태현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족스테리는 솔까 그 알저리 가라야. 자, 제가 아까 글을 봤는데 남자도 이 새끼가 스토킹을 했대요. 정말.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세모녀를 계획적으로 차례로 살해한 김태현. 김태현의 과거를 조사해보니 그의 범죄 행각은 화려했습니다. 3월 25일 다영씨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끊겼다고. 위치 추적 결과 세모녀는 집안을 가리켰다. 비타민과 같은 여자, 손재주가 너무 좋았고 더없이 밝고 누구에게도 친절했다는 여자, 동물병원에 일했던 25세의 정다영씨. 3명 모두가 칼로 목을 찔렸다. 피글렛, 김태현이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한 닉네임. 콤돌이 푸에 등장하는 새끼돼지. 3명을 살해해놓고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자, 그알 사진. 차. 이 보세요, 여러분들. 씨발 새끼. 지금 무릎 꿇어서 지금 이거에 왜 그러는 거냐면, 제발 형량 좀 줄여주세요. 형량 좀 줄여주세요. 사형만, 무기징역만 면하게 해주세요. 진짜 죄를 반성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쇼, 일종의 연기자가 된 거지. 병신놈 새끼. 혀 늘른거리고 있네, 씨발 새끼. 자, 1996년 김태현.
최정아 친구. 언니의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집 앞에 네 친구가 네 친구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찾아왔다. 그래서 언니는 열어주지 말라고 언니가 메시지를 차단을 했어요. 메시지 차단 풀고 김태현에게 아 너 좀 집에 가라고, 너 집에 가, 아니 왜 찾아오냐고 그랬습니다. 언니가 집에 우리가 그때 밤 9시쯤 그때 갔어요. 그런데 9시 거의 10시쯤에 집 앞에서 얘기 당했다고 메시지가 온 거예요. 김태현이 와서 억지로 얘기했어요. 억지로. 그거랑 베개랑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저한테도 호수까지는 알려준 적은 없었어요. 걔한테. 우리 다영이는 말이죠, 술 먹고도 그렇게 집 주소를 말하는 애가 아닙니다. 돈까지는 데려다 주느라고 알았는데 그것도 제가 5번을 봤어요. 사진첩을 5번을 봤는데 택배 사진은 일절 없어요. 언니가 보낸 음식 사진 뭐 다른 사진 이렇게 해서 올렸지. 김태현은 집요한 스토킹을 통해 아연씨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게임방에서 만난 정아영, 상당히 많이 와서 다영씨의 집을 살피고 익혀왔던 김태현 친구. 화요일이 범의 날이고 화요일 저녁이 수목, 다영이 휴무 날이에요. 근데 그게 매주 바뀌는 게 아니라 달마다 바뀌거든요. 왜냐면 휴무날 잠적을 하는 거면 쉬는 걸 수도 있는 거로 둔갑이 되고. 자, 사건 당일인가요? 자, 행동들은 거침없지만 우리 사범대학원님 공인영 교수, 행동들은 거침없이 움직이지만 실제 음료수를 물을 계속 마시고 이런 것은 자율신경계가 좀 각성하거나 긴장 상태가 됐을 때 계속 반복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미 결심이 됐다고 보거든요. 이 범죄 이미 나는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 나는 죽여버려야겠다, 이미 결심을 한 상태죠. 이때가 김태현 중고생 동창. 자, 아니 태현이 같이 PC방도 자주 가고 좀 놀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철들었나 싶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중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약간 음침하다 해야 되나? 갑자기 음침해졌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화를 낸다던가 그런 거 목소리가 엄청 작아요. 네, 엄청 작은데 갑자기 진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은 욱해서 소리를 지는 적도 있어요. 자주. 근데 한번 그게 터지면 전혀 관계자분, PC방 관계자, 자주 가던 PC방 관계자 사장님, 아니 우리 PC방에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벽을 꽝꽝 쳐서 손이 까질 정도로 그런 걸 가끔 목격했습니다. 현금이 1일 마감할 때마다 현금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한두 번이야 뭐 우연이라 치고 그냥 넘겨버렸는데 이게 4번, 5번 되니까 의심이 된 거죠. 그래서 CCTV로 돌려봤죠. 가면 보급을 주잖아요. 생활복이라든지 군대 자대에서 쓸 것들, 뭐 비누라든지. 동창, 아니 아무래도 게임 계정을 빌려달라는 건 같이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급수가 높거나 자기 레벨이 안 맞으면 같이 게임을 못 하거든요. 롤 말하는 겁니다. 제보자,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사람이 저짓한 거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 아니에요. 자,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제보자. 스토킹하고 죽이겠다고 한 건 처음 아닙니다. 저는 진짜 장난 안 깝니다. 저 진짜 장난 안 까는 사람이거든요. 저 사건 피해자는 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피해자의 집, 편의점. 제보자가 고백한 김태현. 남자분 이혼호? 아니 제가 진짜 어렵게 말하는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태연이가 그때 PC방 아르바이트를 한 거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다 제 뒤에 와서 야, 이 아템 이거야? 하면서 말을 거더라고요. 저한테 휴대전화를 사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중학생이다 보니까 휴대전화가 투지폰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죽이겠다고, 집 앞에서 기다린 다음에 죽이겠다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어요. 자해한 사진도 막 보내고 칼 사진도 보내고 너 학원 앞에서 기다린 다음에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설마 개인가요? 김선희분 심리상담센터, 이 사람이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아요. 그 대상을 같은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집요해지고 괴롭히고 협박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통제가 안 될 때는 굉장히 극도의 흥분감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지나가고 나면 결국은 소유물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무릎을 꿇는 김태현을 본 전문가 의견. 나는 내가 대답하고 싶은 것만, 준비한 것만 대답하겠다. 피해자나 유가족이 아니고 기자들한테 가장 먼저 양해를 구하고 있어요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답변들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말한 쇼를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좀 나도 몰입이 너무 띄엄띄엄해서 몰입이 안 되긴 해 얘들아. 저는 지금까지 송치가 되면서 언론 앞에 있으면서 옆에 있는 형사한테 팔 좀 놔달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팔을 놔달라 그랬나요 이 새끼? 갑자기 여러분들 이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띄엄띄엄 되는 거라서 나도 지금 몰입이 안 되긴 한데 정리가 좀 잘 안 되어 있긴 해. 그래도 봐야죠 여러분들.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숨쉬고 있는 것조차 뻔뻔하다고 하면서 제3자가 어떤 사람을 보고 관찰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듯이 해요. 가장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자 이러고 끝이네요 여러분들. 자 지금 뭐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어. 왜냐면 오늘 또 나왔기 때문에, 나온 지 한 6시간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빨리 올리려고. 맞지 얘들아? 얘가 지금 존나 빨리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 뭔가 좀 짐 빠지고 몰입도 안 되고 뭔가 띄엄띄엄 뭔가 이어질라 그러면 다음 한 진짜 한 10분 뒤 장면으로 넘어가가지고 좀 뭔가 좀 몰입에 좀 안 되긴 하는데 기승전결이 없긴 해. 같은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와중에 여러분 개소름 4시 44분. 항상 여러분들 또 4시 44분을 봐버렸습니다. 봐버렸네요. 개소름이네요. 정말 개소름이네요. 자 차라리 여러분들 이거는 나중에 정리가 되면 다시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여러분들 정리가 잘 안 돼 있어. 글도 너무 많고 이거는 몰입이 안 돼 얘들아. 맞지? 차라리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내일이나 내가 방송을 할 때 새벽에 그때 할 짓거리 없을 때 여러분들 원하신다 그러면 정리된 그 글을 보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맞지 얘들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맞아 얘들아. 링크를 보냈다고 하는데 다른 것도 똑같아요.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잠시 일본 개소름 사건이 있다고. 잠시만요. 최연소 사형수 장재인 사건보다 세모녀 사건이랑 비슷해. 잠시만요. 자, 일본 개소름? 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예요? 이거 존나 잔인하다고?
뭔가 나라비아는 한 거 아닌데 여러분들 뭔가 일본 거는 너무 무서워요. 잔인해요. 맞지 얘들아? 너무 잔인해요 여러분들. 뭔가 모르게 잔인해요. 식고전이에요? 그래요? 얘들아 나 그냥 좀 밥을 좀 먹고 하면 안 될까?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좀 먹으면 안 될까요? 밥을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제가 거의 아까 야방 나고 밥을 안 먹었거든요. 밥 먹고 여러분들 원하시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밥 좀 먹고 하자 얘들아.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